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한 3일 연휴 이후에 처음으로 열린 시장입니다.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시장이 열리지 않는 연휴가 참 지루하죠. 시장이 열리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막 오르고 내리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종목들도 사고자 하는 것들 막 오르고 내리는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참 스릴이 나고 시간도 금방 가는 것 같이 재밌는데, 쉴 때는 참 지루하죠.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차라리 시장이 안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6%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더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4.17% 하락을 했어요. 많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 해외 증시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조금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 홍콩 오히려 상승을 했고, 또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 유럽 주요국 증시는 뭐 크게는 아닙니다만은 조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크게 하락을 하였고, 해외 시장은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큰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의 하락은 해외에서 날라온 악재가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 일어난 악재로 인해서 하락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일단 오늘 장이 열리기 전에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았던 해외 이슈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은, 자, 미국이 점점 중국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화웨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도 21개국, 전세계 21개국 38개나 되는 이 화웨이 계열사를 블랙리스트에 추가를 했다고 그래요. 2019년 5월달 이후로 지금 화웨이 계열사 152곳이 지금 미국의 블랙리스트 대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또 미중 관계가 좋지 않아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래 예상을 했었는데, 뭐 이거는 전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우리 시장에 영향 미치는 것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확진자 수는 거의 2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계속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죠. 미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브라질, 인도, 러시아가 따라가고 있어요. 이를 확진자 수를 보면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더니 다시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인 상황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오늘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동안 질병관리본부에서 굉장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겨우겨우 이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이 확진자 수가 급증할 수 있다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속 우려를 했었습니다. 자, 그 우려가 지금 현실화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이렇게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여러분들 아마 다 문자 받아봤을 겁니다. 지금 재난 문자가 스팸처럼 막 날라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날아오고 있어요. 또 그리고 지금 대국민 담화돼 가지고 이제 예전처럼 다시 하나하나씩 문 닫아라, 지금 뭐 쉬어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때 한번 경험을 해봤다 아닙니까?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거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제 조금 이렇게 움직여서 살아나나 싶었는데 다시 이렇게 재현이 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예전 여태보다 지금은 좀 더 광범위하고 지금 추적 불가능한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자칫 이걸 갱신하게 되면은 대유행이라고 하는 게 오게 되면 정말 골치 아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 조짐이 보이고, 그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있자 지금 우리 시장이 오늘 이렇게 크게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마지막에 좀 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오늘 시장 수급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금융투자에서 매수하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금융투자에서 6,600억 정도 들고 와가지고 지수 방어를 했어요. 또 그리고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래도 샀네. 대형주, 중형주 좀 샀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서비스업, 의약품, 통신업, 화학 이런 순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계속 매수를 했어요. 그 시장 수급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개인들 같은 경우에 좀 쪼리가지고 많이 팔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투신은 펀드 넣어놨던 거 돌리도 하니까 팔았을 수도 있고, 사모펀드도 내 펀드 넣어놓은 거 돌리도 하니까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매물이 일어났었고 금융투자가 오늘 시장을 지켰는데,
외국인 투자자는 뭐 지각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일단 현재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 것인가 그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시장 주요 종목들 보면은 오늘 메디톡스가 날아부십니다. 야, 점상했어요. 가끔 보다 보면 점상하는 게 좀 있습니다. 점상. 이 메디톡스가 오늘 왜 상승했는지 관련 뉴스들 좀 찾아보니까 지금 그동안 그 메디톡스에서 파는 상품 중에 하나가 지금 품목 허가 취소가 됐죠. 근데 법원에서 일단은 그걸 갖다가 메디톡스 이쪽에 손을 좀 들어줬는가 봐요. 지금부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는가 봐요. 요 메디톡신이란 세계 제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물건을 다시 팔 수 있잖아요. 상품을. 근데 이렇게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또 최종적으로 이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메디톡스가 날아올라 버렸습니다. 지금 이 액세스 바이오는 야 난리 났어요. 이게 지금 수급 분석표 상으로 보면은 한 달 전에 4,000원 했습니다. 4,000원. 그런데 오늘 38,000원이니까 4936 9배 날아붙어요. 야 이거 한 달 만에 9배 난리 나쁘십니다. 이거 한 며칠 전에도 계속 주요 종목으로 나왔던 종목 아닙니까? 자,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모나리자가 다시 또 날아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따라가기 좀 곤란하죠. 그 외에도 보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좀 이렇게 몇 종목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외에 뭐 중국 관련 소비주들 뭐 다른 것들 뭐 경기 민감주 아니면 운송 장비 다 내려앉아붙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일단 시장 주요 종목은 이런 종목들이고 뭐 차트 한번 봅시다. 코스피가 야 잘 가다가요 이렇게 내려앉아붙어요. 내려앉아붙습니다. 이게 조정이 될지 하락의 시작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려앉았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엄청나게 내려앉아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은 그래도 있긴 있네요. 이렇게 대상, 보령제약, 삼성 바이오로직스 흥, 오뚜기, 오리온홀딩스 이 6개 종목을 현재 매수했습니다. 지금 최근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것은 그동안 우리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살만한 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또 살만한 게 있겠지요. 자, 이제 살만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정리를 해 봅시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이 확산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또다시 경기 침체 우려를 하겠지요. 이게 1차 유행, 옛날 스페인, 하도 많이 봐서 이제 눈에 익지요. 스페인 독감 사례를 보면은 이게 1차 유행. 그동안 이렇게 오다가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 그러다가 이래 가는 게 아닌가. 지금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죠. 경기 침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했었죠. 자, 이런 상태가 되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증하고 정부에서 나서서 행정명령으로 아니면 이제 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행정명령을 넘어서서 아예 법을 제정을 해 부십니다. 그래서 말 안 들으면 깜빵 보낼 수도 있어요.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여튼 이렇게 사람들 보고 움직이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줬죠. 돈을 빌려주고 좀 버티라 이렇게 해서 돈을 풀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늘어날 수 있다는, 다시 이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겠죠. 또 그리고 하나는 최근에 지금 공매도를 연장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계속 우려가 있는데 말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이렇게 지금 환자 수가 다시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히 이거를 공매도 재료로 삼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공매도를 연장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정리하면 이거죠. 지금 환자가 다시 늘어나는 것은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오늘은 떨어지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경험을 해보니까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되다 보니까 무엇을 하던가요? 돈을 풀었지요.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아들어서 부동산으로 가고 주식 시장으로 가고 그래서 돈이 많으면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구경했다 아닙니까? 그럼 지금 현재는 이렇게 좀 조정을 받지만은 앞으로 돈이 더 불어날 수 있다는 근거, 공매도도 인정할 수 있다는 근거, 또 지난 우리의 사례를 쭉 생각해 보면은 돈이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이 일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벌어지는 일을 그동안 보고 있는 거, 지금 현재도 보고 있는 거,
부동산, 주식, 금 등의 가격이 날아다닐 겁니다. 지금 지난번에 부동산 아파트 장갑 붙다 아닙니까? 장갑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빌라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빌라 쳐보세요. 12년 몇 개월 만에 지금 빌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빌라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이런 소식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이렇게 번지고 있다는 것은 시중에 다시 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은행주 제가 계속 참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저도 이걸 사실 처음에 뭐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걸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 뒤에 건 예상하지 못했고 이때 한 봄에 찔끔거리다가 지난 메르스 사태처럼 끝나지 않겠나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나리오 처음에는 이게 뒤에 거 없었어요. 이 뒤에 그림이 없었고 그냥 이걸로 끝나지 않을까 뭐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부도 그런 생각을 했었겠죠. 지금 다른 데도 그런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니까 이 초반에 화력을 너무 퍼부어버렸어요. 이때 돈을 엄청나게 풀어붓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 결과 지금 돈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있죠. 또 하나는 또 뭐냐면 돈을 무제한으로 풀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나눠줄 수 없잖아요. 나눠주는 건 질끔질끔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정부에서 주문한 것은 버티보자 이거였어. 버티보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막아보고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한번 버텨보자. 돈 빌려줄게. 이렇게. 그래서 줄 서지 마라. 돈을 빌리는데 줄 서지 마라. 어쨌든 빌려서 한번 버텨보자. 너도 열심히 하고 정부 나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버텨보자 했어요. 그 근거는 짧게 끝날 것 같으니까 버텨보자 했죠. 그런데 짧게 끝날 것 같지 않고 계속 갈 것 같다면 뭐 그게 기약이 없다면 언제까지 버티라 이 말인가? 그런 말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뭐냐면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죠. 하나는 돈이 늘어난다는 것, 이걸 염두에 둬야 되고 하나는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또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회와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주는 제가 권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파산의 것은 결과적으로 은행에서 빌린 돈이니까 은행으로 자꾸 파산이 몰려 들어갈 거니까 은행은 그 파산을 이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죠. 그럼 1금융권에서는 신용이 좀 떨어지는 쪽은 2금융권 자회사로 밀어버리는 거고 또 그게 안 되면 또 신용정보회사로 넘겨가지고 추심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경매 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자꾸 그렇게 파산을 가지고 밑으로 그러면 1금융권이 아니라 2, 3금융권으로 가면 그 파산이 누적이 되어서 터지는 게 빵빵빵빵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게 제가 참 겁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겁니다. 그게 파산이 터지게 되면 이 부동산이고 뭐 우리 지금 규제 막 해놨죠. 이게 풀어야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파산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집 담보를 빌린 사람, 뭐 담보를 빌린 사람 이런 것들이 시장으로 막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올 건데 그걸 누가 주워 묵어야 될 거잖아. 그래야 경기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뭐 사지 마라 다 묶고 놔버리니까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 파산이 늘어나게 되면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묶고 난 거 다 풀 겁니다 아마. 일단 저는 그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정말로 내가 매수하고 싶다면 참으세요. 지금 매수하지 마 참으세요. 왜냐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이 파산이 늘어나고 그 파산의 것은 은행으로 가는데 은행에서는 돈 회수하려고 하면 경매든 뭐든 어쨌든 다 때려 넣어야 되는데 거기서는 집이 왜 없겠네 이 말이야. 아파트가 왜 없겠네 이 말이죠. 땅이 왜 없겠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시장이 막 나오는데 지금 정부에서 집 사지 마자 해놨다 이거. 그럼 그 어떻게 순환이 안 되잖아 돈이. 그러니까 야 경매는 사도 된다 뭐 사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풀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부동산을 살 사람들은 더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뭐 급하게 뛰어들어서 전혀 살 필요가 없죠. 하여튼 우리한테 지금 남은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이 늘어나는 거고 하나는 그 파산의 위험이 상존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은 일단 자산 취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주식시장은 뭐 이 사다리, 지금 우리가 현재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가 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전략은 똑같습니다. 요전 그 현금 확보 전략에 대해서 오늘도 장중 시장에서 올려드렸죠. 그걸 이제 염두에 두면서 어쨌든 우리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일어서야 됩니다. 근데 그 지뢰밭이 좀 몇 개 있긴 있어요. 그거 가운데 우리가 물타기를 잘 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같은 것도
상당히 주의 깊게 잘 봐야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어쨌든 제가 볼 때 그 파산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부동산을 잡아뒀기 때문에 돈이 빌라 쪽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나 이참에 저는 빌라를 차익 실현할 것 같아요. 빌라를 이번에 팔고 현금을 딱 땡겨뒀다가 그 현금 언제 쓰냐? 주식으로 오면 참 좋죠. 근데 자산 배분 어떤 주식으로 내가 너무 한쪽으로 과다하게 몰기 힘들다 그러면은 들고 있었어요. 들고 있다 보면 파산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파산이 늘어나게 되면 뭔가 이제 그 물량을 청소를 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각종 규제로 인해서 청소가 안 된다? 그럼 규제 풉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여튼 지금 좀 우려가 되죠. 지금 이게 확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약이 없어요.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 한두 달만 버티면 된다. 아니면 뭐 몇 월까지만 버티면 된다. 이렇게 있으면 참아보자 이렇게 버티는데 이 체력 안배를 하지 못해요. 뭐 작은 계획을 세우지 못해요. 요때 끝날 것이 분명하다면 지금 현재 시점이고, 그러면 요 딱 기간을 딱 계산해서 지금 현재 내가 이만큼 들고 있는데 요거를 요만큼씩 쪼개 먹으면 되겠다. 이런 기간이 계산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없다면 그냥 여기서부터 내가 이만큼 현재 들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기약이 없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내가 요만큼씩 빼먹어야 될지 이만큼씩 빼먹어야 될지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이 기약이 없을 때는 무조건 아낍니다. 무조건 아껴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간극을 메워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돈을 더 풀거나 다른 어떤 경기를 순환시킬 만한 그런 어떤 정책적인 유도 아니면 여러 가지 유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굉장히 겁나는, 기약이 없다는 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기약을 있게 만들어 주려고 하면은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여튼 제가 앞으로 시장 같은 경우는 또다시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기 시작하면 백신이라든지 또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테마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잠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것은 지금 초창기라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 되면 지금 정부에서 통제를 하니까 또 조정을 받는 거고요. 근데 뭐 정부에서 계속 통제를 할 수 없는 노릇이고, 또 기간이 길어지면 또 돈 풀어야 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은 다시 예전처럼 테마가 돌아가는 시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현금 지금 이제 그동안 좀 올랐기 때문에 좀 챙겨둘 필요가 있겠죠. 오전 시장 잘 보세요. 챙겨둬가지고 시장 좀 조정이 일어난다면 그동안 사고 싶었던 거 있다 아닙니까? 내 자동차 좀 사고 싶었는데 올라서 못 샀었어요. 뭐 좀 사고 싶었는데 올라서 못 샀었어요 하는 거 있죠. 좋잖아. 이제 싸니까 그때 또 확 들어가면 되지요. 우리는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을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잘 활용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 가치투자연구원에 계신 분들 진짜 정말 한 명이나 나고 없이 일어서 보도록 합시다. 반드시 일어섭시다. 이상입니다.